좋아요, 구독. 네, 먼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는 종목을 한번 리뷰로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방전지를 가지고 계신 종목이네요. 지금 가지고 계신 매수 가격이 88,200원이고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지금 세방전지 하면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지점일 것 같아요. 감독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세방전지 종가를 보니까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세방전지 뭐 축전지 회사죠. 그 전통의 그 전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지,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냥 전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그러니까 단단한 회사고 좀 좋은 회사, 그렇게 평이 나고 이제 내재 가치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 88,200원에 뭐 사셨다면은 대략적으로 구간이 뭐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꽤 오래 의도치 않는 장투 그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주간 차트인데 이렇게 좀 놓고 보면은 20년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온 종목이 막 그 유동성에서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동회사도 급등이 됐었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구간이 88,200원이면은 요 구간이게 됐네요. 그 21년도. 그래서 이 급등한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 20%.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거는 21년도에 제가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좀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6월 달부터 21년도 6월 달부터 제 개인적으로 잠시 유튜브를 좀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지금의 뭐 에코프로 뭐 3만 원 뭐 그런 시절에 또 소개를 계속해서 해드린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시점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같은 전지나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와 요런 그 유해 종목의 그 결이 좀 다른 거는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게 요번에 2022년도에는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 전 세계 글로벌리한 인플레, 엄청난 인플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다 망가지는 부분은 나왔지만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전부 다 이거를 고점을 다 뛰어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배터리와 반도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이 여기서 박박 기고 있는 거는 주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주가가 내가 샀는데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맨 처음에 여기서 사요. 꼭대기에서 샀는데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요거를 좀 물을 타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추세 하락을 하는 종목을 물타기를 하면은 그거는 거의 지하 몇 층을 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종목을 좀 사서 우리 그 상담을 받아보면 요거 좀 다시 더 사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본전에라도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간에 지금 현재 6만 원이라서 상당히 좀 아프시겠지만은 반등을 주면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 소외되는 그런 구간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소외되는 구간에서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장기 소외했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반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잘못된 이 매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잘못 샀잖아요. 가격을 88,200원 너무 비싸게 사고 추세가 무너지는데 거기서 대응을 못 하셨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매수한 가격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주식을 하시면서 이 문자로 상담 주신 그 세방전지 보유 우리 시청자분을 포함해서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이 다른 그러한 시세가 보이고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그 결이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내가 매수한 가격은 잊어버리고 가차없이 손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으니까 동종목을 어쨌든 비중 20%니까 더 늘리지 말고 반등 시, 지금 최근에 한 2, 3일 반등을 했잖아요. 그 반등 시마다 나눠서 20%면은 그냥 5% 단위로 나눠서 올라가면 좀 더 판다 하면서 그 현금을 가지고 9월에서 그 추석 전후까지 해서 정말 결이 좋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네. 됩니다. 그게 더 빠르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방전지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20% 정도 되고 지금 시점에 좀 정리하기 많이 속이 쓰리다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리해 보시고 다른 종목 교체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상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목소리 좀 힘이 없으신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YD. DYD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1380원에 11%인데요. 이렇게 줄이기를 여러 번 저기를 했어요. 네, 1,380원에 11%. 지금 종가를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좀 낮은 지점에 마감해서 오늘 상승을 했지만 1,227원 선에 마감했는데 그럼 저희 감독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좀 기운이 많이 없으신데 속상하시죠? 아니, 속상하지는 않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러세요. 그럼 다행이시고요. 근데 건강도 네, 찾으셔야 좋은 되니까. 상담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아무튼 DYD 지금 뭐 건강도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신데 주식으로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또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은 좀 아는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그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적을 많이 내고 하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내가 뭐 바라고 이렇게 주가 좀 올라라 이렇게 바라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가는 게 주가거든요. 자, 근데 DYD 같은 경우는 1,380원에 11%면은 뭐 최근에 사신 건가요? 뭐야, 3번을 매수했어요. 세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뭐 최근에 뭐 한 뭐 5월, 6월 뭐 이런 시점부터 고가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마다 좀 더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이 회사는 뭐 왜 사셨는지는 뭐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뭐 좋아 보여서 이렇게 방송이나 이제 그렇게 시청을 해서 좀 이렇게 거론이 되고 기법 강의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딱 네. 그냥 차트를 봐도 그런 답이 나와요. 자, 근데 하나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간과하신 게 뭐냐면은 기업 내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업의 어떤 그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돈을 번다면은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적인 산업에 속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단순히 자, 이걸 앞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딱 매수한 시점이 요쯤 된 것 같아요. 요런 모양새. 그러니까 온갖 기법이나 뭐나 그런 거에서 나올 때 보면은 뭐 상한가 두 방 빡 치고 나서 이런 눌림목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기법이 딱 나오고 이렇게 탁 하나 치고 요거 좀 더 기다리면 이렇게 딱 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뭐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럼 사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해 보이는데 기업의 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 차트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DYD가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짜리예요. 자, 600억짜리인데 기업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작년에 200억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5억입니다. 5억. 자, 그 전에도 거슬러 보면은 매출 500억을 보는 적이 거의 없고 영업이익이 3개년 연속 적자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기업 내용은 허당이란 얘기죠. 이 회사가 뭐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과연 뭘 하길래 이런 매출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나?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어차피 발을 담궜기 때문에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1,380원에 매수를 하셨고 11%예요. 자, 그러면 1,227원이에요, 지금? 그럼 손실률이 한 170원, 뭐 160원 정도니까, 그러면 한 10% 좀 넘게 지금 평가 손이 돼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월요일 날 가감하게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면은 그냥
가감하게 뒤도 보지 말고 주시는 게 좋으시다. 그리고 그 자금을 좀 쥐고 계시다가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좀 내려와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6만 5천 원대 이렇게 내려오면은 차라리 그거 사셔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8만 원, 9만 원 가는 게 더 낫고요. 하이닉스 같은 거 약 11만 원 정도, 10만 원 초반 그렇게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그걸 사서 가지고 계시면은 오히려 그냥 건강 관리 하시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원하시는 수익 정도는 나오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조금 가만히 가지고 계셔도 원하는 수익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버티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신원종합개발 5,650원에 10% 갖고 있어요. 네, 신원종합개발 5,650원에 10%. 10%. 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올랐지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낮은 지점이네요. 4,515원에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바로 21%예요, 지금. 네, 마이너스 21%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감독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저기 뵈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신원종합개발 5,650원에 10%. 네. 일단 뭐 비중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기본 종목의 기본 비중은 10%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10%를 사기 위해서 한 방에 10% 사는 게 아니라 5%를 두 번씩에 걸쳐서 네. 만약에 A라는 종목을 이제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5% 한번 사보고 좀 떨어지면은 더 산다 네. 생각으로 매수를 접근하시는 거 그렇게 네, 하셔야 네. 되고 신원종합개발 사실 뭐 이것도 최근에 사신 거죠? 네, 뭐 한 제 7월 2의 3부 토건이라 그러면서 막 네. 그래가지고. 제2의 3부 토건 네. 주시장을 앞으로 주식 혹시 몇 년 하셨어요? 하기는 한 3년 했는데 실제로 한 거는 한 1년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일 그 주의해야 될 게요. 네. 제2의 모 있잖아요. 네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언론에서 네. 또는 뉴스에서 제2의 뭐다. 뭐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2의 이거는 뭡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죠. 네. 주식 시장에서 제2의 뭐는 없어요. 제1만 있어요. 1만. 네. 차라리 제1을 따라가는 네. 게 더 낫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네네. 일단 신원종합개발 아무튼 뭐 5,650원. 5,650원 여기에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앞에 이제 상담했던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느 뭐 채널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 뭐 기법 강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장대양봉에 뭐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게 또 삼부토건에 뭐 관련되고 어쪽에서 뭐 이때 당시에 무슨 뭐 이라크랜다 저기 어디야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니 또는 이제 뭐 건설이니까 아니면은 또 뭐 네네. 무슨 뭐 재료 그런 거 하나 띄워가지고 네. 이건 딱 해서 요것도 앞당겨 볼게요 그냥 이렇게 요 시점을 딱 당겨 보면은 자 네. 바닥에서 장기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다 다진 종목이 이제는 여기서 요 양봉 하나 반짝대고 이거 네. 키워볼게요. 자. 양봉 하나, 그 의미 있는 기준봉 하나 나오고 눌림목이 나는데 여기 저점을 안 깨는데 다시 한번 이걸 돌파하는 양봉입니다. 설명은 뻔해요. 뻔해. 그리고 네.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팍 치면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거기다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왔네? 그런 거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네. 자, 동 종목을 한번 제가 딱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딱 해보면은 좀 예의가 좀 다르죠. 자, 21년도에 급등을 한번 주고 다시 원위치가 왔어요. 산 하나를 제대로 그렸죠. 이렇게. 보통 주식은 이렇게 해서 산 하나를 제대로 딱 그리고 반등 파동을 줬는데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 반등을 준 거는 그리고 맞고 내려온 거. 특히 일단은 업종 자체가 건설업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금리가 높으면은 네. 건설 업체는 뭡니까?
건설회사가 뭐예요? 아파트를 짓거나 토목건설을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돈이 이 건설회사 자치자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펀딩을 해요. 펀딩. PF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고금리에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약 개발하는 R&D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펀딩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서 뭐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도 안 되고 뭐하고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 그러면은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게 결국은 그런데 불구하고 신혼조각처럼 소규모 그런 중견회사들 이런 것들은 더 하겠죠. 막 GS, 현대 뭐 그런 것들도 더 힘든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주식투자 지금 한 뭐 2, 3년 되시고 본격적으로 한 건 한 1년 이랬을 거야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단추를 새로 끼고 하시면 좋고 자 동종목을 저는 그냥 잘못된 투자는 가감하게 버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에요. 20% 손실이 나셨어도 가지고 계시면 이게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거는 현재는 몰라요. 언젠간 내가 생각이 가겠지 하고. 근데 내용도 없고 단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언제든지 파셔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5,650원인데 오늘 4,500원이에요. 그러면 약 한 20% 약간 넘는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10% 비중이니까 만약에 20% 손절을 치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10% 비중에 20%면은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중에 20만 원 까먹는 거예요. 200만 원. 200만 원인가요? 네. 아니지. 그 1,000만 원의 20%는 200만 원이지만은 네. 1,000만 원의 10% 비중이니까 10% 비중이니까 2%라는 거예요. 총 자산에. 우리 그럼 시청자님은 1억을 투자하시면은 200만 원 까먹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1억을 투자하는데 200만 원 까먹어서 9,800만 원이 됐어요. 그 돈으로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정상적인 종목에서 나와요. 지금 시장이 조정돼서 다 같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거 지금 뭐 120만 원 깨지고 110만 원 하고 뭐 한간에는 뭐 제2의 뭐 세련 기술 되거나 뭐 해서 뭐 아작이 나고 박살을 난다고 하는데 막말로 그거에서 뭐 100만 원 깨지고 80만 원 가고 70만 원 간다고 쳐요. 땡큐하고 사시면 돼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은 이거 20% 손절 본 거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거꾸로. 근데 그게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그렇게 그만큼 내려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네. 아무튼 간에 현재의 대장, 시장을 이끄는 주축에서 항상 머무르셔야 돼요. 특히 지금 1, 2, 3년 정도 되셨으니까 이런 테마주 기법 그런 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정상적인 그런 종목들 테마주 절대 안 하고도 정말 이케하는 종목군들만 해서도 상반기 수익이 거의 더블 이상이에요.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2억, 3억 된 걸로 가지고 지금 8월달 조정도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도 터지지 않았어요. 지수 조정을 받아서도 터지지 않았다고. 내 벌어놓은 돈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가 아는 쪽에서 놓으셔도 시간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 주식 뒤도 보지 말고 그냥 파세요. 팔고 한 테포 쉬고 9월 중에 좋은 자리가 오니까 그동안 비싸서 못 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서 한번 사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연말에 좋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를 내일 팔고 삼성전자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이상에서는 권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은 7만 원 이하에서 한 방에 사지 마시고 1,000원 단위로 그렇게 사세요. 네. 신원종합개발의 경우에는 일단은 좀 잘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입니다. 마지막 상담이고요. BCF 리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2천 원에 비중은 10%로 가지고 계시는데 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으로도 확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들어와 있죠.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꽤 낮은 지점입니다. 오늘도 약보합권에 들어가면서 15만 6,300원 선에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16만 2천 원에 10% 뭐 그렇게 뭐 터진 가격은 아니시네요. 마찬가지로 BGF 리테일이 사실 뭐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국내 편의점이 지금 현재 한 2015년도인가요? 16년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인데 굉장히 이 뭐랄까요? 이 혼밥 뭐 이게 1인 가족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이 편의점 주식들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성장을 좀 하고 더 이상 이제 편의점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 GS25C나 이제 또 뭐죠? 편의점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양대 산맥이잖아. 두 개가. 두 개가 이제 이 CU 딱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그 당시만 해도요. 편의점 개수가 전국에 8만 개. 지금 더 늘었겠죠. 자, 그럼 뭐예요?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얘들이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이 지속 성장 가능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내재 가치는 있고 좋아 보이는 회사네 하는데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주가는 성장이라는 모멘텀을 달아야지 가요. 그 성장도 일시적이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된다. 그리고 BJF 리테일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일봉 차트로 딱 보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그냥 뭐 사셨던 거 아니면 요런 자리가 될 거예요. 이거 그냥 10% 비중 그냥 매도하셔라. 이거 지금 뭐 손절 쳐봐야 이거 뭐 얼마 손해도 아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서 역성장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 산업으로 하시는 게 좋다. 지수 2,500포인트에서 뭐가 겁나가지고 그런 성장 산업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